예, 안녕하십니까. 도박 박사 유병태 법무사입니다. 써먹어야지. 편안하게 합니다. 하여튼 오늘은 뭐 출근해 보니까 휴일이었는데, 물론 이제 어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뭐, 뭐 휴일이어도 저녁이어도 시간만 정하면은 뭐 당연히 뭐 상담을 하고 예약을 받는데, 오늘 오신 분은 한 달 전부터 전화 와가지고 뭐 질문해가지고 몇 가지 대답해주고, 뭐 민사소장을 쓰겠다, 뭐 고소장을 쓰겠다, 뭐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뭐 막 고소하는 건데,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저쪽에서 먼저 고소를 했으니까 이쪽에서도 이제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보 공개 청구해가지고 저쪽에서 제출한 고소장을 발급 받아가지고 오시라 했더니 자기가 고소장을 제출해 놓고 왔어. 그럼 나한테 올 필요가 없지. 항상 하는 말이 그겁니다. 편지를 못 써서, 한글을 몰라서 소장을 못 쓰는 거 아닙니다. 한글을 몰라서 고소장을 못 쓰는 게 아니고, 한글을 몰라서 내용 증명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안 써야 될 내용을 써가지고 나중에 뒤집을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하여튼 뭐 이 강의를 듣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질문해가지고 뭐 할 듯이 해가지고 몇 가지 이야기했더니 나중에 진행하면서 보증서 나왔다고 그것까지 물어보고 내가 화를 낸 적이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 벼락 맞아 죽어야 돼. 그냥 깨놓고 남의 지축의 상권을 그냥 훔쳐가는 거지.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항상 이야기하죠. 몇 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몇백을 안 쓰겠다. 그럼 니는 몇 억을 달려야 돼. 그래야 정신을 차릴까 말까 해. 열받으면 내만 손해지. 문제나 봅시다. 일단은 1145페이지 어제 보다가, 어제 뭐 9번 10번 11번까지구나 다 보려고 했는데 하다가 멈췄죠. 일단 1145페이지 9번 그림을 하나 더 이어놨죠. 도의 책에 보면은 이거 선의취득 쪽에 이 유사한 그림이 있고, 또 다른 쪽에 이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9번 문제. 갑은 매매 대금을 다 받을 때까지 소유권을 유보하고, 소유권은 자기한테 유보하고 을에게 X철강을 공급하였다. 철강을 을에게 공급하였다. 그러니까 점유는 을이 하게 되겠죠. 을은 병의 건물 신축 공사 도급 계약에 따라서, 그래서 병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병 명의로 건축 허가를 받았고, X철강을 건물 골조 공사에 투입하여 Y 건물을 완성하였다. 성공하였다. 병은 을에게 공사 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병은 을에게 공사 대금을 전부 지급한 다음 자신 명의로 Y 건물에 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까지 했다. 하지만 을은 갑에게 철강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때 1번, 갑은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결론은 없다죠. 없다. 왜냐면은 병은 부당이득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 도급계약 유상거래에 의해서 그 철강이나 벽돌이 이 건물의 일부가 되었죠. 건물의 구성 부분이 되었고 전체 병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철강, 벽돌 여기서 들어올 때는 동산이었지만 이제 부동산의 일부가 되었고, 자기는 여기에 대금을 다 지급했습니다. 결국에 소유권 유보에 의해서 갑에게 소유권 있는 걸 을이 점유하고 있고, 이 유상거래에 의해서 결국에 전체적으로 병은 선의취득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때 갑의 손실은 을에 대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병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라는 것. 일본의 Y 건물 소유권이 병역에게 귀속되는 거 당연히 그건 병역에 귀속되겠지. 뭐 하나에 들어가면은 거기에 제공된 철강, 뭐 벽돌 이것도 Y 소유물에 속하게 되었는가? 그렇다라고 봐야 되겠죠. 결국에 선의취득법리가 거기에 적용되게 되는 것이고 2번 양갈로 2번 병의 소유권 취득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에 속하는가? 아니다 있죠. 이 사람은 매매로 인해서 뭐 도급 계약과 관련돼서 법률상 그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 취득한 것이고 그 다음에 2번 갑은 병을 상대로 X철강이 Y 건물에 부합된 것을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없다 했죠. 그것은 을에게 불법행위라는 손해배상 청구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병은 도곡과 관련된 적법한 원인에 따라서 그리고 선의취득 요건까지 구비해서 전체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저기에 들어있는 철강을 빼갈 수 있는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전체적으로 병 소유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래도 뜯어가고 싶다고? 뜯어가봐 하라고 그러면 뭐 재물 손괴죄가 되겠지 뭐. 집에 들어가서 뜯었으면 뭐 주거침입죄까지 되겠지 뭐. 그럼 저런 관계라면은 뭐 어른 평소에 돈이 없는 사람이 관 것 같으면은 저런 관계를 알고 있으면은 갑은 을에 대해서 저 철강 대금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그 공사대금이 지급되기 전에 을의 병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그걸 가압류해 놨어야 되겠죠. 10번 갑은 피고 을과 X토지에 관해서 계약 명의 신탁약정을 체결한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병 소유의 X토지인데 갑과 을이 계약 명의 신탁을 약정하고 을은 명의 약정을 모르는 병과 저 병이 요 계약 명의 신탁의 사실을 모르는 선의사이고 그때 병과 매매를 통해서 을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를 마쳤다. 그러면 이게 을이 소유자가 되었다는 거죠. 을이 소유자가 되었다. 이때 갑은 그 을명의로 등기된 때로부터 계속해서 엑소지를 점유하면서 경작하였다. 그래서 갑이 점유 경작 사용했고 갑이 사망하자 그 상속인 정이 그 병 또는 을 상대로 점유취득 기소를 원인으로 한 엑소의 소유권 등기를 청구하려고 한다 해놨는데 어쨌든 자가 18년 2월 18일 갑이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정이 상속하였다. 네. 그때 정은 병 또는 을 상대로 점유취득 기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인등기를 청구하려고 한다. 이 청구는 인용될 수 있겠는가 해놨는데 인용될 수 없겠죠 결론적으로. 왜? 저때 갑이 을한테 가지는 것은 저 제공된 매매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지 갑이 을한테 소유권 등기 청구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여튼 저 계약 명의 신탁 무효이고 그 무효인 사실을 알고 했으니까 시효 취득 주체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병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병이 소유자도 아니죠. 그럼 을을 상대로 소유권 등기 청구할 수 있는가? 그것도 안 된다 했습니다. 갑의 점유가 자주점유 인재라는데 이쪽에 뭐죠? 권리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법률 요건이 구비되지 않았고 그것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서 하는 것이니까 이 경우에는 타주점유로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갑 시효취득 주체가 못 되고 그 다음에 정이
갑의 점유를 승계하는지 하는데, 어떤 상속으로 승계될 때는 피상속인의 점유 성질이 그대로 승계되는 거죠. 따라서 병의 점유가 타주 점유였다면은 정의 점유도 타주 점유이고, 따라서 그 시효취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인용될 수 없다라는 거. 다음에 11번 보시면 11번 뭐 여러 가지로 꼬아놨는데 별 내용 없습니다. 갑과 을은 97년 11월 1일 엑스토지에 대하여 각 2분의 1 지분으로 하는 공유 등기를 마쳤다. 그래서 그냥 그 토지 갚고 앞에 번호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2번부터 출발한 겁니다. 그냥 1번 써도 상관없죠. 마쳤다. 갑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은행으로부터 5억을 차용하면서 2010년 1월 5일 엑스토지에 대한 자신의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권리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갑이 돈을 빌리면서 을은행에 대해서 갑 자기 지분 위에 권리당권 설정해 주었다. 엑스토지를 관리하는 을은 갑 소유 지분에 대해 처분권한이 없는데도 갑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하여 전체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근데 전체를 매도했는데 병은 소유권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엑스토지를 점유해왔다. 한편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A은행은 저당권 실행 경매를 신청하여 18년도에 10년도에 근저당권 등기되어 있었고 18년도에 10월 1일 경매 개시 결정을 받은 같은 날 기입 등기까지 마쳤다. 그래서 그 경매 기입 등기까지 마쳤다. 병은 이때 매매를 했지만 아직까지 등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경매 등기가 되는데 경매 등기가 되면 압류의 효력을 인정을 한다는 것도 한번 또 올려보시고, 그 다음에 19년 5월 15일에 병은 갑으로부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하여 그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 후 A은행을 상대로 권한권 설정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어떤 그때 매매를 했으니까 소유 의사 있고, 뭐 다른 말로 쓰면 병원 공연까지 하고 20년 되면은 그 시효 취득할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인등기 받은 후 A은행을 상대로 권한권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 A은행은 엑스토지 중 갑의 지분에 대한 압류에 의해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항변하였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비담보 채권 소멸시효 진행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근데 그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니까 그 하자 말소 청구를 해 오는데, 면 결국에 시효 완성 전에 있던 요 제3자 요거는 시효 취득이 원시 취득이니까 실무상 그 이중 등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 등기를 하지만 원시 취득이니까 요 저당권 등기는 말소가 되어야 되는데 A은행이 요 압류로 취득 시효 중단시켰다 라고 항변을 하였다. 그게 여기서 키포인트입니다. 이 압류는 취득 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지 못한다는 거. 병의 A은행에 대한 청구가 타당한지 A은행의 항변을 고려하여 판단하시오 해놨는데, A은행 항변의 타당성 여부 해놨는데 쭉 내려오시면 그 168조 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 채권의 강제 집행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금전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킬 수는 있지만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
그게 키포인트죠. 따라서 A은행의 항변은 부당하다. 그런데 그다음에 병의 A은행에 대한 청구의 타당성 여부 해놨는데 엑스토 중 값의 지분 2분의 1에 관해 점유 취득 시효 완성 여부 해놨는데 매매로 인해서 점유를 넘겨받았고 그다음에 그렇다면 소유이사 있는 자주점유가 인정되고 그다음에 평온 공유는 추정되죠. 계속점유 추정되고 어제도 딱 하다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말을 안 한 게 있는데 시효 취득과 관련된 소송도 많이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했습니다. 추정을 받으니까 원고 쪽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자기한테 불리한 걸 안 써야 되겠죠. 원고 쪽에 불리한 거는 피고가 입증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효 취득 완성했다. 그렇다면 점유 취득 시효에 A은행의 권당권이 소멸되는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시효 취득 원시 취득이니까 원시 취득 전에 있는 소유권 제한과 관련되는 것들 소멸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법원은 병의 A은행에 대한 권당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를 구하는 청구는 인용하여야 한다라는 것.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